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당신도 그 역사적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책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가 무너질 때 그 엄청난 돈과 부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500년 동안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이 단 한 세대 만에 허공으로 증발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거대한 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모아 항아리에 숨겨둔 은화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의 돌멩이보다 못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춥고 굶주린 국경에서 피를 흘리며 제국을 지켰던 늙은 군인들의 은퇴, 자금은 컴퓨터의 삭제 버튼이 눌린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참혹한 경제적 붕괴의 잿더미 속에서 어떤 가문들은 붕괴 이전보다 훨씬 더 막대한 불을 거머쥔 채 살아남았습니다. 4가지 자산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4가지 자산은 역사상 가장 재앙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암흑기 속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현명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국의 모든 부를 통째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4가지 자산 중 하나는 오늘날의 평범하고 보수적인 재무 상담사들이라면 입을 모아 무모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바로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쥐고 있었던 로마인들은 붕괴에서 살아남은 것을 넘어 그 붕괴를 이용해 거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가 숨겨둔 이 4가지 생존의 비밀을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QQQ, QLD, TQQQ와 연결하여 당신의 계좌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로마의 경제를 죽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야만족의 칼날에 먼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들의 돈 때문에 먼저 죽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부터 시리아의 뜨거운 사막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제국, 그 경제적 심장 박동이었던 로마의 은화 데나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서 거의 95%의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모든 군단병의 월급, 시장을 누비는 모든 상인의 이윤 땅을, 일구는 모든 농부의 평생 저축이 그 작고 묵직한 동전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형태의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의 호전적인 게르만족과 동쪽의 강력한 사산족, 페르시아의 동시다발적인 압박에 맞서 쉼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국경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지구상의 그 어떤 조세 제도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속도보다 돈이 불타 없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역사상 모든 정부가 자신이 짊어진 의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항상 선택해온 가장 비겁하고 파괴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3세기 초 카라칼라 통치기에 이르자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대략 50%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전 동전과 똑같아 보였고 황제의 위험 있는 얼굴도 그대로 새겨져 있었으며 명목상의 가치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은 절반은 조용히 싸구려 청동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중반 갈리에누스 황제 치하에 이르렀을 때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불과 15년 동안 23명이나 되는 황제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과 싸워야 했던 그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데나리우스에는 이제 은이 5%도 채 들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전의 표면을 살짝만 긁어내도 얇은 은색 껍질이 벗겨지며 시커먼 싸구려 금속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치를 챕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상인들은 가치가 떨어진 쓰레기 동전을 받고 수입품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은 쓰레기 돈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라며 폭동을 일으키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농부들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 팔아봤자 가치 없는 쇠붙이만 돌아오자 차라리 비옥한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정교하고 위대한 무역망이 모든 이음새에서부터 끔찍하게 찢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붕괴, 끔찍한 전염병, 끝없는 내전, 그리고 경제적 대폭발이 동시에 로마를 덮쳤습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거대한 제국이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시무시한 붕괴의 배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치를 지켜낸 첫 번째 자산은 바로 진짜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아는 단순한 금 이야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들려주지 않는 위험하게 불완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3세기 로마의 지하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자리를 잘라낸 동전, 불순물이 섞인 가짜 금괴, 무게를 속이는 사기꾼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지옥같은 붕괴 속에서 불을 지킨 사람들은 단순히 금덩어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보증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게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순도의 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솔리두스라는 새로운 동전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4캐럿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동전은 제국의 어떤 조폐국에서 만들어지든 완벽하게 일관된 순도와 정확한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은밀하게 금속 함량을 속이는 장난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솔리두스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내부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던 화폐 타락에 대한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짜 데나리우스를 불신하며 거래를 멈췄던 상인들은 드디어 신뢰할 수 있는 교환 수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300년경에 자신의 부를 쓰레기 데나리우스로 쥐고 있던 로마의 귀족들은 60년 뒤 완전히 파산하여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산을 일관된 순도를 가진 진짜 금, 즉 솔리두스로 바꾼 귀족들은 제국의 심장이 멎는 최악의 붕괴 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시대의 시계를 21세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확히 로마의 3세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의 정부들은 갈리에누스 황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윤전기를 돌려 종이돈을 찍어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구매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돈을 쥐고 있는 것은 은 함량이 5%인 썩은 데나리우스를 쥐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솔리두스, 절대 희석되지 않는 완벽한 순도의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QQQ입니다. 기술 혁신의 심장부인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집합체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물리력이며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명의 시간을 지배하고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통제하며 혁신적인 기술로 막대한 현금을 끊임없이 창출해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달러를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해도 인류의 삶을 바꾸는 이 위대한 기술의 본질적 가치는 결코 희석되지 않습니다. QQQ는 정치적 조작으로부터 당신의 자산을 완벽하게 분리시켜주는 현대판 솔리두스입니다. 종이돈의 붕괴 속에서 당신의 노동 가치를 영원히 변치 않는 디지털 순금으로 치환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첫 번째 방패입니다. 이제 로마 붕괴 기간 동안 일어났던 가장 기이하고 직관에 어긋나는 진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두 번째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평생 배워온 돈에 대한 상식을 산산조각 내고 불을 바라보는 시야를 영구적으로 재설계할 비밀입니다. 두 번째 자산, 그것은 바로 부채입니다. 놀라셨을 것입니다. 빚을 지는 것은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누군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로마의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자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200년경에 10만 데나리우스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로마의 지주가 있었습니다. 당시 10만 데나리우스는 도시 외곽의 거대하고 기름진 농장을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지주는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80년이 흐른 280년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아 10만 데나리우스로는 고작 밀가루 몇 포대밖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 함량이 90% 이상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서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여전히 10만 데나리우스를 갚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주는 밀가루 몇 포대 값에 불과한 가치 없는 구리, 동전들을 모아 은행에 던져주고 대출을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성실하게 돈을 모아 빌려준 채권자의 부를 용기 있게 빚을 내어 실물, 자산을 산 채무자에게 제국 전체의 규모로 강제로 이전시켜버리는 거대한 부의 강탈 시스템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 고정된 부채는 갚기가 점점 더 우스워집니다. 돈의 구매력은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지주가 사들인 광활한 영지와 쏟아지는 밀 수확량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주들은 붕괴된 제국 위에서 엄청난 땅을 빚 한 푼 없이 소유한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923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똑같은 수학적 정밀함을 가진 역사의 반복을 목격했습니다. 돈을 잔뜩 빌려 거대한 공장과 기계를 사들인 독일의 산업가들은 종이값도 안 되는 휴지 조각, 마르크화로 엄청난 빚을 한 번에 갚아버렸습니다. 평생 돈을 모은 저축자들, 국채를 들고 있던 은퇴자들은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학살당했지만 빚으로 실물 자산을 소유한 자들은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화폐 가치의 붕괴 속에서 부채는 실물 자산의 지렛대가 되어 폭발적인 부를 창출합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 이 로마 지주들의 기적 같은 부채 전략을 가장 우아하고 폭발적인 형태로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QLD와 TQQQ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를 두려워합니다. 변동성이 크다거나 계좌가 녹는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TQQQ는 무려 3배의 수익률을 추정합니다. 이 2배, 3배의 수익률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아주 저렴한 금리로 거대한 자금을 빌려 당신 대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의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즉 당신은 TQQQ를 매수함으로써 스스로 위험한 은행 빚을 지지 않고도 기관의 거대한 자금력을 지렛대 삼아 화폐 가치 하락의 시대에 최고의 실물 자산을 최대치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출렁임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TQQQ를 들고 10년, 20년을 버티는 동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멈추지 않고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비는 폭등하겠지만 기술 기업들의 이익도 그 이상으로 폭등합니다. TQQQ에 내재된 부채 비용은 계속해서 타락하는 화폐 가치 속에서 로마 지주의 비처럼 서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지렛대를 이용해 확보한 3배의 애플, 3배의 마이크로소프트, 3배의 엔비디아 지분은 폭발적인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며 당신의 계좌를 터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TQQQ를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제로를 향해 추락하도록 설계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지 않고 오직 내 월급만으로 위대한 자산과 맞서려는 고집이야말로 백전, 백패가 예정된 가장 멍청하고 무모한 도박입니다. 살아남은 세 번째 자산은 바로 자급자족하는 영지입니다. 단순한 땅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였습니다.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이 영국으로 가고 이집트의 곡물이 로마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공급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 외부 세계에 의존하던 농장들은 모두 파산했습니다. 비료를 수입하고 곡물을 도시에 내다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지주들은 무역로가 끊기자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고 나아가 중세 봉건, 영주로 군림하게 된 자들은 완벽하게 자급자족하는 폐쇄 루프 경제를 구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지에는 자체적인 대장간이 있었고 옷을 짜는 직물 공방이 있었으며 다친 노예를 치료하는 자체 의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도로가 끊기든 말든 높은 벽 안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독립적인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의 주식시장에서 이 무적의 자급자족 영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QQQ 안에 다리를 틀고 있는 빅테크 독점 기업들입니다. 이들을 평범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들은 하드웨어를 팔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운영체제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을 가둬버립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애플 생태계라는 거대한 벽은 외부의 경제 위기 따위는 가볍게 튕겨냅니다.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물류 제국을 스스로 구축했고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버 위에서 전 세계 절반의 인터넷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장인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독점망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외부의 복잡한 공급망이 무너져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치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쓰러져가는 경쟁자들의 기술을 헐값에 흡수하며 영토를 더욱 무섭게 확장합니다. 당신이 QLD와 TQQQ를 모아가는 행위는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창출해내는 현대판 디지털 봉건 영지의 영주권을 2배, 3배로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일입니다. 폭락장이 오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가 덮칠 때 그들의 성벽은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산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제도가 권위를 보장해주던 모든 가짜 자격증들은 일제히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로마법이 사라졌는데 로마법을 달달 외우던 엘리트 변호사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급여를 줄 국고가 바닥났는데
제국의 행정 관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 시스템에 완전히 기생하고 있던 지식인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아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의 즉각적이고 생존에 직결된 필요를 해결하는 기술자들, 대장장이, 의사, 목수들은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금화가 없어도 제국이 망해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쟁기가 부러지면 당장 대장장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정치인의 명령으로 뺏어갈 수도 인플레이션으로 부풀릴 수도 없는 진짜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섬뜩하게 로마의 몰락을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화이트칼라 직종들, 문서 작업과 관리, 감독에 의존하는 행정적인 직업들은 인공지능의 거대한 해일 앞에서 그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산업시대의 자격증들은 로마법 변호사의 지식처럼 쓸모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인간의 육체나 단순 두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그 자체이며 그 인공지능을 가동하는 무한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고 이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초정밀 반도체 설계 능력입니다. QQQ, QLD, TQQQ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형태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당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픈AI, 구글의 딥마인드, 엔비디아의 GPU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혁명은 당신을 로마의 몰락 속에서 살아남은 대장장이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신적인 존재의 파트너로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경제가 침체하더라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AI에 목숨을 걸고 투자해야만 합니다. 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나스닥의 거인들은 그 모든 절박한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변동성이 무섭다는 이유로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락장이 오면 계좌가 반토막이 날까봐 TQQQ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십니까? 로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스템이 호황일 때 사람들이 가장 맹신했던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의 종이 쪼가리들이 붕괴의 순간에 가장 먼저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던 선택이 사실은 가장 끔찍한 베팅이었습니다. 종이돈의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로마보다 수천 배 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만큼 단 하나의 핀만 뽑혀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치명적인 약점들을 품고 있습니다. 위험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진짜 위험은 TQQQ의 하루 10%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매일 밤 당신 인생의 시간과 노동력을 도둑맞으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늙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진정한 승리자들은 폭락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피를 흘릴 때 용기 있게 부채를 지렛대 삼아 가짜 돈을 던져버리고 진짜 자산을 미친 듯이 긁어 모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 투자했고 스스로 생존하는 거대한 영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나스닥의 혁신 기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검증되고 가장 완벽한 현대판 솔리두스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동성을 이용하십시오. 시장이 피를 흘리고 언론이 공포를 조장하며 나스닥이 폭락할 때 그것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가짜 종이돈을 던져주고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지분을 레버리지로 쓸어 담아야 할 일생일대의 웅장한 기회입니다. QQQ로 당신 포트폴리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를 다지십시오. QLD의 2배 레버리지로 당신의 자산 증식 속도에 터보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용기 있는 자들만의 성배인 TQQQ를 과감하게 담아 부의 초고속 추월 차선에 올라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가 타락하는 썩어 빠진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핏줄과도 같은 부를 지켜내고 당신의 가문을 완전히 다른 계급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위대한 생존 투쟁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돈의 겉모습인 주가의 출렁임에 멘탈을 뺏기지 말고 그 이면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나스닥 거인들의 숨막히는 생산성과 무자비한 시장 통제력을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로마가 멸망하는 그 끔찍한 아비규환 속에서도 막대한 불을 쥐고 웃음지었던 승리자들의 서늘한 지혜가 오늘 당신의 뇌리에 깊이 박혀 당신의 계좌와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묵직한 결단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거대하고 견고한 제국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 손에 쥐어진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를 미련 없이 내던지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혁신의 용광로 한가운데로 당신의 미래를 거침없이 던지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